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수요과학 강연을 맡게 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의 스마트팜 융합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유지혜라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제 즈무마을에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스마트팜 융합연구센터에 있어서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천연물의 효능을 찾는 일, 그리고 천연물을 가지고 그 천연물의 그 양을 늘려서 그런 기능성 채소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 과학 강연의 주제로 개인 맞춤형 미래 먹거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일단 첫 번째, 왜 먹거리가 중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 개인 맞춤형 먹거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미래의 먹거리는 어떻게 될 것이며, 네 번째로는 개인 맞춤형 미래 먹거리 생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선 먹거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식주라고 하면 삶의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밥, 즉 먹거리,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식품과 음료를 총칭하는 것으로 조리하거나 가공해서 먹을 수 있는 상태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식품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양소뿐만 아니라 천연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까지도 다 포함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먹거리가 중요한가 이란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누구나 배웠듯이 필수 영양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우리가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몸에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 물까지,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 기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한 상황이라 굉장히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비타민들의 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비타민 D 결핍에 의해 생기는 구루병, 뼈가 약해지는 병이죠. 아니면 비타민 A가 부족해 생기는 각기병 같은 것들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부족할 경우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먹거리들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양학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대부분의 경우에 균형 잡힌 식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절한 양의 곡물, 그리고 적절한 양의 단백질, 그리고 풍성한 과일과 야채를 먹어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철분이나 칼슘을 위해서 유제품들을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 필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먹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몸에 좋은 물질과 나쁜 물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공식품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정제된 설탕 혹은 정제된 그 밀가루 같은 것들 때문에 그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그 가공식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요소들이죠. 뭐 색소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몸에 그 건강에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술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간을 망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몸에 먹어서 좋지 않은 음식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외 반면에 신선 채소나 야채, 그리고 풍성한 생선들 종류는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들은 그 가공되지 않은 야채나 채소들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풍성한 그 필수 영양소들 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연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물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이지 않은 영양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식물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맛과 향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천연물이라고 해서 몸에 좋다라고 먹는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삼인데요. 인삼을 보면 그 인삼 특유의 향과 그리고 인삼 특유의 그 쓴맛이 있는데, 그것들은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천연물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천연물들에 의해서 우리가 인삼을 먹게 되면, 혹은 홍삼으로 먹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삼을 먹으면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천연물들이 신선 야채와 채소에는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그 많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쉬 오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DHA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이제 생선류에, 특히 이제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류에 들어있는 천연물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 몸의 혈관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파괴가 되거나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공식품의 경우 우리가 설령 뭐 생선으로 만든 가공식품일지라도 그 우리가 원하는 좋은 천연물들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식품은 줄이고 그리고 신선 채소와 야채 그리고 가공이 덜 된 음식들을 많이 즐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먹거리에서 몸에 좋으냐 나쁘냐 라고 얘기를 할 때도 물론 좋은 물질도 있고 나쁜 물질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만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질환으로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몸이 체중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 그리고 몸 안에 체지방이 굉장히 많이 쌓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그 통계를 낼 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죠. 실제로 성인 비만율의 경우에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한 34.8%가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OECD 주요 국가들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비만율도 굉장히 높아서 한국은 한 20% 정도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에 이르러서 이제는 조만간 비만 인구가 비만이 아닌 사람보다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비만이 문제가 되는 건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환은 아닌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질환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뇌졸중이라던가 지방간이라던가 당뇨병 그리고 각종 암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로 어떤 그런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당뇨 발생의 위험이 4배, 고혈압 발생이 2.7배, 그리고 사망형이 30% 정도 증가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먹거리에서 너무 먹거리를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어떤 작은 생물체들인데요. 이 미생물의 경우에는 어디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변기에 무슨 대장균이 뭐 몇만 마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변기가 그래서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셨고 실제로 그런 균들이 우리 이불 통해서 들어갔을 때는 뭐 장염에 걸릴 수 있다, 설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생물 자체는 우리 생활과는 굉장히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사람 세포수만큼의 미생물이 우리 몸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피부가 됐든 뭐 눈이 됐든 어느 공간이 됐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는 미생물이 얼마든지 있고요. 이 미생물을 무게로 친다면 한 1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정말 현미경으로 보여서 무게를 잴 수도 없는 정도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1kg 정도가 됐고 이 미생물들의 대다수가 우리의 장 안에 있습니다. 위나 소장, 대장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장내 미생물들은 현재 최근에 이제 밝혀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서 어떤 미생물들이 잘 자라고 어떤 미생물들이 적게 자라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 먹는 거에 의해서 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내 미생물들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우리 몸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안 좋은 미생물들이 많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설사가 일어난다 이런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치매 혹은 간암 그리고 신장염 이런 것들에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 벌어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쌍둥이 연구를 주로 해요. 쌍둥이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암이 있고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암이 없는데 암이 없는 쌍둥이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암이 있는 쌍둥이에게 먹이면 그 암이 줄어든다는 결과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만큼 장내 미생물의 변화는 우리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은 결국은 먹거리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먹거리를 먹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이 변하고 장내 미생물이 변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 상태를 가지게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먹거리라고 얘기를 하자면 요즘은 어떤 그 트렌드 자체가 개개인에게 맞춰보자 라는 트렌드에 의해서 나온 건데 이것이 건강상의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진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나한테 맞는 먹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들 중에서 열 많은 분들은 인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 면역력을 올리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인삼이 가진 효과가 발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온을 약간 높이죠. 근데 원래 그 체온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체온이 너무 높아지면 이게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삼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개개인의 건강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먹거리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환자들 식단에서 보면 당뇨병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식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백미밥 먹으면 안 된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먹어라. 그리고 뭐 콩 같은 걸 먹으면 좋고, 그리고 당연히 설탕이 들어간 그런 가공식품들은 완전히 금지. 그래서 심지어는 고구마도 안 돼서 돼지 감자처럼 단맛이 나긴 하지만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 당 성분만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한테 맞는 먹거리.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먹었을 때 백미밥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좀 짠 음식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내가 건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맞춘 그런 음식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해외,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물지만 견과류 알러지가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30% 정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왜냐하면 견과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양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견과류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체 음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 알러지가 좀 있죠. 그래서 유제품을 못 먹고 우유를 못 먹고 대신 두유를 먹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밀가루 알러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밀가루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대신 다른 전분 성분들, 그 곡물류를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의 반응도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보다 우리가 개인 맞춤 먹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내가 간이 안 좋으냐, 위가 안 좋으냐, 장이 안 좋으냐, 여러분들이 현재 질환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요즘에 지방간 가지신 분들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 굉장히 많죠. 그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HA가 풍성한 생선류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고, 지방산이 많으면,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 우리 간에 축적이 되지 않을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 견과류들을 추천을 하죠. 현재 지방간으로 내가 치료제를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방간이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더 심해지게 되면 이게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요즘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게 스트레스랑도 굉장히 관련이 돼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는 커피 끊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 일반적으로 양배추즙을 굉장히 추천을 하죠.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 같은 경우에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산도가 적은 과일을 하는 이유는 위산이 지금 위랑 식도를 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산도가 강한 과일 같은 경우에는 더 그게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도가 적은 과일들을 추천을 하죠. 그리고 대장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그 나이가 있으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에 이제 대장 그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용종을 찾는 일들을 하는데, 용종은 결국 대장암의 전 단계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장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적은 육류들을 권해요. 대장암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질환 중에 그 음식 먹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식단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야채와 채소가 풍부했고 곡물도 잡곡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현대 이제 식단으로 바뀌면 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장암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공식품 많이 먹고, 그리고 정제된 설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백설탕.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이제 서구형 식단이 됨으로 인해서 대장암의 위험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 먹던 한식이 굉장히 대장암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식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세요, 신장이 좀 안 좋으세요,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네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모든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하면 기본적으로 나와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이런 음식들을 주의해야 되고 이런 음식들을 멀리해야 되고 반대로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일종의 개인 맞춤형 먹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 맞춤형 먹거리에 관련된 그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질병들이 원인을 대충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질환이 발병하고 나서 치료제로서 어떤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하자. 그 이전에, 발병하기 전에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에 맞춘, 그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먹거리들에 집중을 해보자 라는 것 때문에 이런 어떤 마켓들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맞춤형 식단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 집안에 대장암이 있다. 내 할아버지도 대장암이었고 내 아버지도 대장암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니까 나는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을 먹어야 되겠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회사들에서 이런 식단들을 하시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아마 음식까지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같은 걸 팔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사서 드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는 식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인 당뇨병. 당뇨병 환자들의 식단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뇨병 걸린 분들은 이런 식단들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양만 드셔야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단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개인 맞춤형 먹거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찾아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먹거리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개인 맞춤 먹거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이 시간에는 그러면 미래형 먹거리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